예, 두 번째로 활성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탄은 원리 자체가 흡착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 나거나 어 이제 색깔이 나쁜 거를 흡착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존 처리하고 나서 잔여물들이 있어요. 부산물 그런 것들을 흡착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러한 활성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분말 활성탄하고 입상 활성탄이라고 있는데, 분말 활성탄은 말 그대로 분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주입하는 방법으로는 건식 주입법과 습식 주입법이 있어요. 건식은 말 그대로 말랐다는 의미로서 분말을 계량기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계량되어 투입이에요. 그러니까 분말가루로 양을 조절을 해서 넣는다는 의미고, 습식은 어느 정도 이제 분말의 양을 잰 후에 그것을 물과 혼합해서 일정한 농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 건식주의법에서는 이제 바이브레이터라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분말가루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레이터, 그러니까 진동, 이렇게 떨림을 주는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말 활성탄에서 프로인들리히라는 이제 등호 공식이 중요한데, 식 자체를 우선 외우셔야 돼요. n분의 x는 k, c, n분의 1. 여기서 m은 투입할 활성탄의 농도 ppm, 그리고 이 x는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로 x, 제거할 COD. 이 공식 자체가 COD를 제거할 때 필요한 활성탄 양이에요. COD ppm. 이것은 K,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원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그 COD 값 ppm, 그게 C입니다. 농도. 거기서 n분의 1,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것을 크게 변환하면 이 M, 투입할 활성탄의 농도, 투입할 활성탄의 농도, 이 농도는 K분의 우리가 원하는 COD 농도 값에 n분의 1, 요 값이 그냥 요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할 COD 농도, 이렇게 제거해야 될 양입니다. 그 COD의 농도. 예를 들어서 초기에 X0가 뭐 10ppm이었는데 나중에 1ppm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거해야 할 COD의 농도는 9ppm.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분말 활성탄의 저장 시설은 연속으로 주입을 할 경우에는 21분 이상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간헐적으로 주입할 때는 10일, 그 20일과 10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헐적으로 넣을 땐 10일치 분의 분말 활성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상 활성탄이 있어요. 입상 활성탄은 지금 그림에 봤듯이 아까 분말하고 다르게 이렇게 딱딱해 보이죠? 막대기처럼. 이것은 장시간 운전하는데 적합합니다. 아까 분말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장시간 운전할 때 적합한 그런 활성탄입니다. 이러한 입상 활성탄의 흡착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pH, 수온, 그리고 흡착되는 물질의 분자량, 농도, 용해도,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pH가 낮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활성탄이 양전하를 띠고 그 이게 흡착돼야 될 물질들이 녹게 되면 음전하를 띠게 돼요. 따라서 pH가 낮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수온은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확산 속도가 높아지니까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분자량 또한 작으면 작을수록 잘 빠르게 움직이고 또 잘 스며드니까 효과가 좋겠고, 농도 또한 농도가 높으면 그만큼 흡착되는 그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집니다. 용해도는 이게 용해가 되면 흡착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물에 잘 스며들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용해도가 낮을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소수성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pH가 낮을 때, 수온이 높을 때, 흡착물의 이제 분자량이 작을 때, 농도가 높을 때, 용해도가 소수성일 때, 이때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입상 활성탄을 설계할 때는 5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공상 접촉 시간, 공간 속도, 선 속도, 탄층의 두께, 활성탄의 입경, 이렇게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공상 접촉 시간은 뭐냐면 활성탄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으면 그 충전량 미터 세제곱, 그 부피를 이제 유량, 처리 수량, 유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나누게 되면 시간만 남죠, 단위가. 공간 속도는 그 흘러가는 유량, 처리 수량, 미터 세제곱 퍼 아워라고 보면 거기에 활성탄 용적을 나눕니다. 용적으로. 그러면 시간,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타납니다. 이게 공간 속도. 선 속도, 처리 수량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뭐로 하냐면 흡착지의 면적, 그러게 되면 이게 미터 퍼 아워로 남고, 그쵸? 활성탄 용적이니까 미터 세제곱. 그래서 설계의 요소는 공상 접촉 시간, 공간 속도, 선 속도, 탄층의 두께, 활성탄의 입경, 이렇게 5가지 되겠습니다. 파가 시간이라고 있는데, 파가 시간 뭐냐면 활성탄이 이렇게 있으면 흡착이 되고 그 흡착이 면적이 다 되면 능력을 상실하는 시간,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얼마이냐, 이거가 있어요. 이 파가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파가 시간을 통해서 교체해야 될 타이밍을 알고, 이 교체 방법에는 3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온도를 그냥 많이 높여줘요. 600에서 900도까지 올려주면 그 이렇게 활성탄이 있으면 활성탄에 든 찌꺼기들이 타겠죠. 타서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 화학적 약품, 이 화학적 약품 처리는 뭐냐면 인산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약품을 넣어준 거예요. 약품을 넣어주게 되면 온도를 한 500도씨, 이제 좀 저온이죠. 이 저온에서 또 이 유기물, 붙어있는 유기물들이 날아가게 돼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 활성화법, 이 고온 가열은 600도씨에서 900도씨에 그냥 온도만 올려주는 거라면, 가스 활성법은 이제 스팀이나 또는 고온의 가스, 그 가스를 넣어줌으로써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재활성화법, 이 재활성화법에는 3가지, 온도를 높여주는 고온 가열, 약품을 같이 넣어서 좀 저온에서 하는 이 화학적 약품, 그리고 가스를 고온에서 보내주는 가스 활성화법, 이렇게 3가지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활성탄은 생물 활성탄입니다. 이 생물 활성탄 밑에 그 그림을 보면 활성탄 안에 이렇게 균열이 있어요. 이 균열 안에 미생물들이 부착하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생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흡착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여기 붙어있는 미생물들이 이 유기물들, 붙어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제거하겠죠.
따라서 이 생물활성탄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활성탄이란 유기물 생물학적 제거가 하는 역할을 하고, 활성탄 내 공극에 미생물이 부착했죠. 그리고 유기물들은 생물학적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흡착 기능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 생물활성탄 넣기 전에 염소를 처리해버리면 이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단에 염소 처리가 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세 가지 분말활성탄, 입상활성탄, 생물활성탄,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고요. 석탄계, 목재계, 활성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석탄계는 충전 밀도가 높습니다. 목재계는 충전 밀도가 낮습니다. 석탄이 돌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높다고 볼 수 있고, 목재는 이제 나무라고 생각하면 충전 밀도가 낮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큰 물질에 효과가 좋다, 낮은 물질에 효과가 좋다, 수처리에 용이하다, 목재계는 기체에 용이하다. 분자량이 낮은 물질이 기체죠. 그래서 기체에 용이. 분자량이 큰 물질은 물 쪽이니까 수처리에 용이. 랭뮤어 흡착식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COD 제거할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M분의 X는 1 플러스 BC, ABC. 이게 무엇을 내용하는 거냐면, 아까 M이 투입할 활성탄 농도, 그리고 X는 제거해야 되는 거, 제거해야 할 활성탄 농도. 이것은 1 플러스 B의 최종, 아까 C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COD 농도, 최종 COD 농도, 그리고 AB의 최종 COD 농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A나 B 이런 값들은 문제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탄 검사항목에는 활성탄 요오드 흡착력, ABS가, 페놀가, 염화물 함유량, 중금속 함유량, 이러한 것들을 무작정 외워야 되더라고요. 문제 볼 때 보면. 그래서 활성탄 검사 항목으로 5가지, 요오드, ABS, 페놀가, 염화물 함유량, 중금속 함유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활성탄 관련된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